라나, 일전에 보내준 편지와 CD 잘 받아보았어. 답장이 늦었지? 요즘은 글이 잘 써지지 않아. 특별히 걱정할 일은 아니야. 어머니가 늘 소원했던 대로 책 읽는 시간을 줄였거든. 한가하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밝은 거리를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펜을 쥐고 어떤 짧은 글이든 마무리하는 일이 어느 사이 서먹서먹해진 건지도 모르겠어. 대신 네 CD는 거의 매일 듣는단다. 화음 속의 소프라노 파트에 귀 기울이는 한순간 네 목소리구나 느낄 때가 있어. 거기는 지금 저녁 어스름이겠구나. 아직 사위는 화나고 상점들의 하나둘 불이 밝혀지겠구나. 행인들은 부산이 그 앞을 지나쳐 걷고 있겠구나. 트램 정류장에는 퇴근길에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모여있고 전철을 타려는 사람들은 종종 걸음으로 노숙자들을 지나쳐 계단을 밟아 내려가겠구나. 이곳은 지금 깊은 밤이야. 창문을 열어놓고 볼륨을 줄여 네 CD를 들으면서 이따금 따라 흥얼거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이곳의 여름밤을 기억하니? 한낮의 무더위를 보상하는 듯 서늘하게 젖은 공기, 흥건히 엎질러진 어둠, 풀냄새, 화렵수들의 수액 냄새가 진하게 번져있는 골목, 새벽까지 들리는 자동차들의 엔진 소리, 뒷산과 이어지는 캄캄한 자풀숲에서 밤새 우는 풀벌레들. 그 속으로 네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어. 지금쯤은 고백해도 괜찮을까? 응? 네가 연습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나는 투덜거리곤 했지만 너는 다혈질의 성격대로 오랜 시간 훈련받은 성량으로 나를 꼼짝 못하게 밀어붙이곤 했지만 아마 넌 짐작 못했을 거야. 서울보다 추웠던 프랑크푸르트에서 맞은 독일의 첫 겨울, 낯선 교실과 언어와 사람들에 지쳐 돌아온 내가 아파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네 노래를 들으며 벽에 기대 앉아 있곤 했다는 걸. 그 목소리가 어떻게 내 얼굴을 만져주었는지. 집세가 싼 마인츠로 옮겨간 이듬해 겨울, 사춘기에 막 접어든 네가 나에게 했던 말이 있지. 아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한 식료품점을 연 어머니가 늦도록 집을 비운 사이 텅 빈 식탁 앞에서 지독히 맛없는 미슬리를 나눠 먹던 저녁에 고개를 수그린 채 너는 중얼거렸어. 형편없는 악기인 네 육체와 이제 곧 불러야 할 노래 사이의 정적이 벼랑처럼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빨갛게 언 손이 시리다고 말하는 6살 여자아이의 얼굴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졌다는 듯 넌 나를 우두머니 건너다 보았지. 그때 생각했어. 네 목소리론 네 얼굴을 만져줄 수가 없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무엇이 너를 만져줄까? 아마 나는 절망을 느꼈던 것 같아. 너도 나에게 그런 절망을 느꼈니? 내가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너는 공연 리허설을 하루 앞두고 밤기차로 달려왔지. 한쪽 코트키 쓴 어깨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찬 공기에 성대를 상하지 않으려고 흰색과 연두색, 연노란색 스카프를 여신처럼 겹겹이 감고서 오빠를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너는 말했지. 나는 오빠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생각해. 혈육이란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얼마나 이상한 방식으로 서글픈 것인지. 우리가 그토록 연하고 부서지기 쉬웠을 때, 지구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옮겨 다닐 때 우리는 한 바구니에 담긴 2개의 달걀, 같은 흙반죽에서 나온 2개의 도자기 공 같았지.
네 찌푸린 얼굴, 우는 얼굴, 깔깔 웃는 얼굴 속에서 내 유년은 금이 가며 부서지며 가까스로 무사히 모아 붙어지며 흘러갔지.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들을 생각하다 나도 모르게 웃을 때가 있어. 끝없이 별명을 지어 부르며 서로를 놀리던 일, 너를 업고 가며 노래하듯 주고받았던 말들. 어디까지 왔나, 정류장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나, 당당 멀었다. 내가 너보다 강해서 너를 돌볼 수 있었던 짧은 시간. 골판지 상자로 만든 삐비의 집에 네가 끝없이 알록달록한 색종이를 오려 붙이던 모습. 저녁부터 새벽까지 삐삐 울며 죽어가던 삐비를 녀석을 지켜보며 밤새 울다 기진한 너를 번갈아 노려본 뒤 파자마 차림의 아버지가 버럭 소리 지르던 일. 당장 내다 버리지 못해? 엉엉 울며 너는 작은 주먹으로 아버지의 배를 때렸지. 이빨로 그의 허벅지를 물었지. 라나, 가끔 아버지 생각을 할 때가 있니? 그는 너를 사랑했으니까. 자주 네 손을 잡고 동물원과 놀이공원과 카페 같은 곳들을 다니곤 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기억들이 너에게는 많이 남아있니?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지. 우리를 비교하던 숱한 타인들처럼 어머니에게 말하곤 했지. 계집애같이 온순하고 공부밖에 모르는 꽉 막힌 아들이라고. 활달하고 솔직한 너 같은 아들, 진짜 사내로 자라날 수 있는 아들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그가 정말 싫어한 것은 내 기질이 아니라 눈이었다는 걸. 그는 나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어. 어쩌다 눈길이 마주치면 천천히 침착하게 피했지. 냉정한 사람. 빠른 속력으로 조직의 사다리를 밟아올라 젊은 나이에 관부가 된 사람. 독일 지사의 책임자로 발령받은 지 1년 만에 스스로 사직서를 낸 사람. 누구에게도 거처를 알리지 않고 갑자기 사라진 사람. 6개월 만에 불쑥 돌아왔을 때 그는 곧 안과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이 실패하고 우리와 함께 마인츠로 옮겨간 뒤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파트 구석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지. 너에게는 그가 말해주었니? 그 반년 동안 그가 어디 숨어 있었는지, 어떤 도시의 어스름 속에서 나처럼 기다리다 돌아왔는지, 어떤 연민도 흔적뿐인 애정도 없이 그에게 묻고 싶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이 어스름이 정말 완전한 밤으로 이어지는지. 그가 아직 살아있었을 때 내가 그렇게 물었다면 그 냉정한 사람은 날 비웃었을까?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안경을 벗은 잘생긴 눈썹 아래 열린 텅 빈 눈으로 말없이 내 쪽을 바라보았을까? 보고 싶은 라나, 고집불통, 기차 화통 라나. 내가 눈이 완전히 먼다 해도 지혜를 얻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넌 알지? 마음의 눈따위가 결코 떠지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혼란스러운 수많은 기억들, 예민한 감정들 속에서 길을 잃고 말 거라는 거, 타고난 그 어리석음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면서 다만 끈질기게. 이제 내 CD는 다 돌아갔고 밤은 아까보다 더 깊어졌어. 네 목소리가 정적 속에 스며들어서 이 정적이 어쩐지 따스하게 느껴진다. 동이 트려면 3시간은 더 기다려야 하겠지.
그때까지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겠지. 이제 스탠드를 끄면 어둠이 찾아오겠지. 눈을 감는 것과 뜨는 것이 거의 다르지 않은 먹보다 진한 내 눈의 밤이. 하지만 믿을 수 있겠니? 매일 밤 내가 절망하지 않은 채 불을 끈다는 걸. 동이 트기 전에 새로 눈을 떠야 하니까. 더듬더듬 커튼을 걷고 유리창을 열고 방충망 너머로 어두운 하늘을 봐야 하니까. 오직 상상 속에서 얇은 점퍼를 걸쳐 입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갈 테니까. 캄캄한 보도블록들을 한 발 한 발 디디며 나아갈 테니까. 어둠의 피륙이 낱낱이 파르스름한 실이 되어 내 몸을, 이 도시를 휘감는 광경을 볼 테니까. 안경을 닦아 쓰고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짧은 파란 빛에 얼굴을 담글 테니까. 믿을 수 있겠니? 그 생각만으로 나는 가슴이 떨려.